네, 이번 태풍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보고 오신 것처럼 피해도 컸습니다. 수많은 가옥 침수, 차량 침수에 인명피해만 10명에 이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었는지 또 늑장 예보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짚어보겠습니다. 과학기상팀 김진두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태풍 역사상 4번째로 바람이 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이번 태풍이 남긴 기록들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태풍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우리나라 제주도분까지 올라와서요. 네. 소형급으로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위력을 지닌 채 12시간 만에 부산까지 이동한 뒤에 동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네.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기록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특히 가장 많은 피해가 났던 제주도 지역, 울산 지역에서 그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우선 바람 피해를 좀 보면은요. 바람이 제주도 고산 지역 정식 관측소입니다. 예. 초속 56.5m의 강풍이 기록이 됐는데요. 네. 영구형 관측소인 제주도 백록담에는 59m가 관측이 됐습니다. 예. 우선 56.5m의 기록을 보면 태풍 3입니다. 네. 이 태풍 3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피해를 많이 줬던 태풍 하면 뭐가 기억나시죠? 태풍 매미 그리고 루사가 태풍 유명하죠. 매미와 루사가 강풍 예. 1, 2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속 60m, 초속 57m의 기록이 네. 태풍 매미와 루사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번 태풍 차바가 초속 56.5m로 태풍 3위 강풍 기록을 세웠고요. 예. 또 이 강우량도 59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네. 이것은 그 산간 지역 강우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히진 않았습니다. 네. 울산 지역에서도 굉장히 피해가 컸는데요. 시간 강우량이 104mm 정도로 울산 지역의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게 1932년입니다. 네. 8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네. 또 일 강우량 같은 경우에는 71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태풍 피해 중에서도 유독 울산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 피해가 컸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저도 울산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네. 이 지역에는 한 3시간 만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물폭탄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시간에 104mm 강우량이 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네. 사이에 집중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이번 태풍이 남해안을 스쳐 지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예. 부산 지역에 오전 11시에 상륙을 했습니다. 예. 11시에 상륙을 하게 되면 강한 동풍이 동해상, 그러니까 영남의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그래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강한 동풍이 불게 되면 이 육지와 만나면서 비구름이 더욱 발달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기록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부산 지역에 100mm가 온다면 똑같은 강한 동풍이 불어드는 상황이라면 울산 지역에는 200에서 300mm의 폭우가 쏟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동풍 효과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동풍 효과라는 예. 것은 이 강한 동풍도 결국 바람인데요. 이 동풍이 네. 습기를 많이 머금은 바람입니다. 태풍에서 네. 올라오거나 또는 일반 강한 저기압에 의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바다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습기가 굉장히 많은 예. 거거든요. 이 습기를 많이 머금은 바람이 산맥을 타고 산을 타고 오르면 산을 타고 오르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픽 잠깐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예. 산을 타고 오르게 되면 기온이 예. 낮아지면서 비구름들이 더욱 발달합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 똑같은 거거든요. 태풍에 의한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더 비구름이 발달하게 발달하는 그런 되고, 효과를 예. 동풍 효과라고 하는데 이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이 내려오다가 소백산맥 쪽으로 갈라지지만 네. 울산 쪽으로도 야트막한 구름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예. 이 구름 효과가 상당히 많은 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해도 네. 울산 지역이 특히 취약하다고요. 어떤 지형적인 그렇습니다. 특징이 있는 울산 건가요? 지역에 200에서 300mm 네.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비가 내린 지역이 다른 지역에 없었느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울산 지역에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났는지를 보면 지형적인 요인을 거론을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잠깐 예. 보실까요? 울산 지역에 큰 피해가 난 지역들입니다. 대부분이 태화강을 끼고 태화강을, 있습니다. 네. 이 태화강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으면 수위가 높아집니다. 예. 근데 이 태화강은 바다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다에서 충분히 바다로 빠른 속도로 물이 빠져나갔다면 이렇게 홍수가 날 일은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울산 지역의 만조 시각이 오전 9시 21분이었습니다. 예. 11시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으니까 물이 썰물로 바뀌는 시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수위가 높았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태화강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역류가 됩니다. 예. 그걸 도심 홍수라고 부르는데 울산 지역이 이번에 피해 난 상황들에서 보면 도심 그 시장 쪽에서 물이 역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예. 있을 겁니다. 하수도가 역류가 되면서 도심이 홍수가 난 겁니다.
예, 울산 지역은 참 지진에 이어서 태풍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계속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태풍이 제주와 육지에 상륙을 한다는 게 제 기억으로도 하루 전날 6시쯤 그렇습니다. 저녁 늦게서야 알려졌거든요. 이게 조금 더 일찍 예측이 됐더라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상청 오보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 저도 기상청 예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예. 이번 태풍과 강우량 예보에서는 오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태풍의 진로라는 건 굉장히 맞추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미국과 일본이 똑같은 기상청이 이 일본으로 상륙하지 않고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온다라는 예보를 했을 때 예보를 잠깐 보실까요? 예. 일본과 미국 기상청도 우리 기상청과 비슷한 진로를 예.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와 규슈 사이를 지나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한해협 쪽을 통과하는 진로를 똑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4일 날 오후 4시 예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때 강우량이 바뀝니다. 네. 제주도에는 산간에 400mm 이상, 그리고 울산을 포함한 영남 해안 지역에 250mm 이상의 강우량을 예보했거든요. 예. 또 실제로 태풍이 오기 전에 제주도에 상륙한다라는 것과 또는 우리나라 남해안을 스쳐 지나간다라는 것을 미국과 일본 기상청이 예보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진로는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 태풍과 호우 예보는 기상청을 오보청이라고 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적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 예측이 됐다라고 적어도 보시는 건가요? 6시간, 12시간 네. 전에 예보를 했다면 그 예보는 믿어줘야 됩니다. 예, 태풍 자체가 참 이 진로를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평소에 기반 시설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예보가 드네요. 나왔을 때 대처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학기상팀 김진두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